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은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남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남동구 을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사회자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준수 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 또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한다거나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끝나기 10초 전에는 녹색불이 켜지고요.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빨간불이 켜지면서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발언 시간 제한은 공정한 토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 3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원복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최승원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이제부터 기조 연설에 해당하는 시작 발언부터 들어볼 텐데요.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5년 인천 남동 지킴이, 20대 국회 4년 의정활동 종합평가 2위, 준비된 국토교통위원장 윤관석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잘 이겨내 나가듯이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의 저력을 코로나19와 함께 발생하는 민생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가는 데도 적극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부 여당의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청와대, 중앙정부, 재정당국, 또 인천시와 남동구청 등과 수많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인천시 모두의 코로나 피해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모두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국회에서 제 별칭이 GTX B가 아니라 GTX 윤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GTX B, 제경인선, 또 인천 2호선, 서창, 장수, IC, 김포 지하고속도로 등 모든 교통의 문제에 있어서 발굴과 기획 추진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별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천의 교통혁명을 위해서, 또 남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또 남동구의 획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원복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동을구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 12년 전에 정치권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자월도라고 하는 인천 앞바다 섬에 들어가서 원둔과 집고 생활을 한 것이 12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 살게 되니까 세상 만사가 다 좀 허무하다 싶기도 하고 그야말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질서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섬에 가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 정치가 좀 제대로 되고 이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점점 망가지고 정말로 그 권위라든가 명예가 완전히 추락되는 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참 잘해주길 바랬는데 문재인 정권 또한 국민을 대부분 다 실망시키고 또 나라를 아주 위험하게까지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위험하게는 끌고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국가를 잘못 끌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호련히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해서 무소속 후보로 준비를 해오다가 미래통합당이라는 신당이 만들어지고 국민 완전 경선제로 후보를 뽑겠다 해서 저는 어느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뽑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선을 잘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선 경쟁이 남았습니다. 결승전을 옆에 있는 우리 윤관석 후보 또 차승원 후보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승전에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최승원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남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기호 6번 최승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이고 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입니다.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빠르게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중소자영업자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5년 무이자 대출을 신청하면 몇 개월씩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100조 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적극 찬성합니다. 단 지난 IMF 때처럼 기업은 공적 자금 160조를 투입하고도 기업은 살리고 노동자는 해고되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국민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습니다. 1등을 하기 위해 온갖 꼼수와 반칙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에 또다시 두 거대 양당의 밥그릇 싸움만 하는 국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임금을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특권부터 없애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당, 복지를 지키는 정당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청라, 송도, 영종 같은 신도시가 개발돼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남동구 내에서도 서창이나 논현지구는 신도시급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인구 유입도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구도심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총 2분이고요. 답변은 이원복 후보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환경이 구도시를 재개발하는 것보다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비용이 싸게 들어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시는 계속 낙후되고 자꾸만 신도시가 형성돼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불평등도 대단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도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리노베이션 작업들이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도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차 환경 같은 경우입니다. 주차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 전체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는 틈나는 대로 짬나는 대로 주차장들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우선 학교 운동장 지하를 그야말로 주차장으로 만드는 방안들을 우리 교육부와 또 행정자치부가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 투기 이런 운동들도 필요합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들도 협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복잡한 동네를 서로 환지, 땅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서 주차장들을 널찍널찍하게 확보해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간석 3동 같은 경우에는 부평 가족공원 묘지가 묘역이 있는데 그 묘역이 옛날에는 부평권역에서라든가 또는 남동구에서도 다 그 혐오 시설로 그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혐오 시설을 이렇게 몰아놓은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전면 재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지역이 인천의 중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가보면 강원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동네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그 전면 재개발한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중단됐습니다만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그 일대를 전면 재개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최승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현재 남동구에는 만부마을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도시 재생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도시 재생 사업으로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 재생 추진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정비하고 지원도 넓혀야 합니다. 두 번째, 구도심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서울로의 출퇴근을 위해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구로 인근 독산역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만수동, 간석동, 구월동 지역에서 서울 출퇴근 시간을 확 줄이겠습니다. 셋째, 구도심의 인구 감소가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를 통폐합하게 되면 초등학생들이 이제 등하굣길이 길어지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아집니다. 통폐합이 아니라 맞춤형 책임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학생 수를 조정하고 친환경 학교의 환경 개선과 4차 산업 기술을 결합한 교육 과정으로 더 질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넷째,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을 함께 살려야 됩니다. 남동구는 간석시장, 만수시장, 모래시장, 장승배기 시장 등 다양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이 시장 상권이 살아야지만이 그 지역의 동네 상권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중소상인 적합 종목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시장들을 살리고 또한 유통산업 지원법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심 지역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 아동,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신구 도심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복지, 살기 좋은 남동구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관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도심, 원도심의 균형 발전 문제의 두 축은 전 하나는 교통 문제 그리고 하나는 주거 환경 정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남동구에서 교통혁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누누이 강조해 왔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GTX B 노선이 작년 8월 20일 날 완전히 통과가 돼서 지금 기본계획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GTX B 노선이 개통이 되면 서울까지 20분대로 이동합니다. 저희 남동을 지역에서는 간석 2동, 3동, 또 9월 2동에 GTX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구도심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제2경의철도 서창에서 서울 구로까지 약 20분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도시에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최승훈 후보도 얘기하던데 제가 계속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광명 KTX 신안선상까지 연결돼서 붙는 겁니다. 그게 독산역으로 갈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때 만수동 전체 지역이 도시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장체 구간인 장수 IC 주변의 그 문제도 서창에서 장수 IC를 지나서 김포까지 지하도로가 지난 2월 달에 민자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습 정체 구간을 확연하게 해소시킬 거라 봅니다. 또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만부부락을 중심으로 만수유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질 사업,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고 50조의 예산이 5년간 투입되고 있습니다. 만부부락에도 현재 4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년 전에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도 와서 볼 정도로 모범적인 시범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도심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생 사업과 공영 주차장, 가로정비 사업을 병행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회적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 대공원과 소래 생태습지공원은 남동 구민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이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소래포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이 세 군데 지역을 연계하는 이 관광벨트 구축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진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지역의 관광벨트 구축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한 분 한 분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씩 드리고요. 먼저 최승원 후보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동구는 인천대공원 그리고 소래습지공원 해양생태계까지 갖춘 정말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도시입니다. 이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기후위기나 미세먼지라는 환경위기에서 남동구의 훌륭한 미래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환경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후 관광벨트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흥 갯골과 송도 갯골은 이미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소래습지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습지 보호구역부터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안목과 행정의 긴밀한 협조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환경과 생태공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남동구는 주변 개발과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시와 구의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시는 외곽에 자전거 도로를 구상하고 있지만 구는 습지 생태공원 내에 자전거 도로를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한 행정으로는 생태가 파괴되는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보행축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가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소래 생태공원 내 모노레일에 대한 검토는 중단되었지만 아직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산과 공원, 장수천, 습지, 포구까지 이어지는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가족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곳은 사실 남동구에 이곳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래포구에 화재가 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만에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얼마 전 첫 기초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빠르게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수도권 대표 명소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윤관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 내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서 남동구는 천혜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인천 대공원, 소래산, 또 소래습지, 소래포구까지 다양한 그 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둘레길 조성 완료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소래산에서부터 대공원과 소래습지까지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생태길 조성을 약속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다 완료가 돼서 주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벨트를 위해서는 더 많은 그 여러 가지 시설들과 또 자원들이 개발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나다 보시면은 이승훈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자이죠. 베드로 묘역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관광 거점을 만드는 것이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역사시설 관광화 자원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14년부터 문체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관광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수동에서 인천 대공원과 소래습지공원, 소래포구를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가는 관광벨트를 위해서는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천만 같이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국비로 습지를 보호하고 관광 거점으로 전국적인 명소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지정 요건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추진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수동에서 대공원, 소래습지, 소래포구를 잇는 둘레길과 자전거길은 천혜의 인천관광 또 남동관광의 자랑스러운 핵심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인천 시민과 남동 주민들이 주말이며 일상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벨트를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여기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원복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우리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가장 큰 호반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소래포구에서부터 바닷물을 안으로까지 내지까지 아주 최대한 끌어당겨서요. 거기에 호수를 형성시키게끔 만들고 그 주변이 주거단지라든가 각종 생태단지 그리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 산업벨트 단지 이런 것들이 조성될 수 있는 곳입니다. 스위스의 레마노라든가 스위스의 각종 호반들 가보면 그 주변이 참으로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름답게 조성돼야 관광도 됩니다. 아무것도 볼 것도 없으면 황량에서 관광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입이라든가 또는 내지는 뭐 남동구 예산만 가지고서 접근한다는 자체는 이건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 서남부에 아주 대규모 단지의 그런 새로운 생태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적극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화성 쪽에다도 그런 걸 만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화성보다는 사실은 우리 쪽이 훨씬 더 접근도도 좋고 경제적 타당성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다 들어가는 걸 뭐 뺏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장서서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도 최고 가는 정도 수준에서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되면은 일의 진도가 좀 빨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사실 이 최초의 발상은 지금 오늘 여기서 토론을 합니다만 이 최초의 발상, 이 지역에다 새로운 신관광도시 만들자는 최초의 발상은 이원복 전 의원 당시에 또 현역 당시에 제가 최초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립니다. 충분히 국가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고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에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듣고 난 후에 후보자들은 30초간 개별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30초간 보충 질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원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최승원입니다. 21대 국회를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30%를 삭감하고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상한제를 두겠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께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시절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시켰습니다. 이후 정의당은 셀프 금지 3법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징계, 해외 출장 심사에 대한 셀프 심사를 금지하겠습니다. 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뽑아준 국민이 다시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꼼수를 막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정치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비례위성정당 꼼수 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유권자들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더 낮추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보장하고 부의 대물림을 넘어 출발의 공정함을 만들겠습니다. 1인 가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고 무주택 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보장하여 안전망 속에서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공공의료를 전면 강화하겠습니다. 300만의 인구 밀집도와 국제공항과 항만 등을 감안했을 때 많은 외국인들의 입출항이 있는 인천에 반드시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역별 보건지사를 확대해서 방역 대응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저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예방의료 시스템도 갖추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병원비와 아동에 대한 돌봄은 국가가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요양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돌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을 기초단체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교육, 취업, 돌봄을 포함한 자립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을 지키고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남동공단을 친환경 미래산업단지로 육성하고 기본소득과 교육, 재취업을 보장하는 고용의 안중망을 갖추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구로 인근 독산역까지 연장해서 여러분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 줄이겠습니다. 민생과 복지는 정의당입니다. 마지막까지 선임편에서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을 이어갈 텐데요. 우선 윤관석 후보께서 최승원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최승원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중앙에서 국회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약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당의 정책 공약 본부장으로서 함께한 바도 많이 있었고 발표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지역 공약을 지역구 후보기 때문에 어떤 걸 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오기 전까지 페이스북이나 후보 SNS에는 공약을 찾지를 못했고요. 또 후보자 블로그나 따로 공약 보도자료 내지 않았는지 언론에서는 찾지를 검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남동준 비대표를 위해서 네, 질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후보분들이 공보물 외에 공약한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하는 과정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국가적 사업들을 지방과 함께 매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약화를 했지만 사실 동네에 어디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거는 사실 지방자치 단체장의 역할인 것이지 국회의원의 역할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분별 정리가 필요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법적 제도적과 그리고 가능하다라면 그런 것들을 위한 예산을 늘려내는 것이 좀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저 또한 과거에 이제 구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 중요한 민원들을 알고 있고 공약할 수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좀 분별 전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윤관석 후보께서는 보충 질문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지역구 후보는 지역의 발전에 관련해서 지방 의회와는 다른 그것도 공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질의였고요. 유일하게 이제 독산역의 연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사업이라 힘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1구가구 1주택 보장법을 공약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실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들로 세입자 보호가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떠신지요? 네, 저희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을 얘기한 거고요.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1가구 2주택이라든가 3주택, 4주택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공약입니다. 다만 이거는 부동산 규제와 같이 결합돼야 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주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한 저희 당 공약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1가구 1주택의 핵심은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청년들이 사실 1인 가구 주택이 아닌 큰 주택들 위주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의 핵심 공약이 1가구 1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원복 후보께서 최승원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아까 공약 중에 국민 소환제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참 많은 돈을 들이고 계속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국회의원들 선거를 해서 뽑는데 그거 적은 비용 아니거든요. 근데 또 국민 소환한다고 또 난리가 나고 또 교체하려고 또 하고 계속 저는 낭비적 요소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모든 것들을 그냥 중앙정부에서 해버리는 방법이 가장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국민의 뜻에 맞는 본인이 공약한 것들을 잘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뽑힌 국회의원이 사실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라면은 국민은 4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면 안 된다? 그건 맞지 않고요. 가장 중요하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도를 뒀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본인들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이거는 모든 시민단체와 주민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도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원복 후보께서는 최수원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원리로서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또 예를 들면 국민들 다 들고 일어나서 맨날 데모하고 이 대통령 또 끄집어내자 하고 예를 들어서요. 또 국민 소환 하자고 들고 이런 끊임없는 우리 사회의 이 정쟁의 풍토 속에서 맨날 이 데모로 나를 해가 뜨고 해가 날이 지는 말이죠. 이런 풍토가 될 텐데 과연 감당하실 수 있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이 2번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탄핵이 될 수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최근에 한 번 있었죠. 이거는 뭐 이름은 상가하고 이것이 탄핵만 된다고 해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탄핵의 요건이 맞는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과정들이 또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보완점들이 저는 입법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모든 권력에는 성역이 되지 않아야 된다. 성역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입법 취지의 가장 핵심입니다. 국회의원 동안 본인이 법을 만든다고 본인만 빼고 나머지는 다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본인을 안 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먼저 그래야지 국민들도 국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관석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역시 3분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듣고 난 후에 후보자들은 30초간 개별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또 30초간 보충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모두 1분씩 드립니다. 윤관석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지난 8년 동안 19대 20대 국회에서 일자리와 교육과 문화, 복지 등 인천의 중심이 남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래의 그림을 그려왔고 또 그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자부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 큰 성과를 내며 남동 발전을 확실히 이뤄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차원의 중앙 공약은 제가 이미 저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정책 공약 본부장으로서 5대 방향 10대 과제 그리고 또 177개의 세부 공약을 책자로 함께 만들어낸 바가 있기 때문에 지역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천 교통임형을 완수하여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1시간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획기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남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접한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일자리 창출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남동 교육 혁신지구를 완성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행복한 남동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에서 더 빠르고 편한 남동을 만들기 위한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국토교통이 여당 간사로서 GTX B노선의 예타 조기 통과, 또 제2경의철도 예타 대상 선정, 서창, 장수, 김포 지하 고속도로 사업 확정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기고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한 국정과제 당 전담 의원으로서 활발한 관련 입법을 이미 통과시킨 바가 있고 국회 토론회도 여러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특별교부금 확보로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당의 정책 수석 부의장으로서 스마트 산단에 초석이 될 소재 부품 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예산 45억도 남동 산단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남동을 교육 혁신지구로 확정했고 교육 환경 개선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남동의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동안 남동 발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큰 그림만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선에 된다면 삼선의 힘으로 또 국토교통위원회를 맡아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남동의 교통혁명 사업들 그리고 신구도심의 균형 발전 문제들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환경의 개선과 또 관광 벨트 문제들도 함께 환경 보장과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원복 후보께서 윤관석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장수 나들목의 교통 체증이 대단히 심각한 게 꽤 오래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비단 남동 구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인천의 많은 시민들도 피해를 엄청 보고 있는데 굉장히 여당에서 높은 지위에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또 국토교통을 굉장히 오랫동안 애쓰신 걸로 아는데 장수 나들목 만성교통 체증 왜 이렇게까지 악화됐습니까? 왜 해결 못했는지 좀. 네,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그림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인천 남동의 교통행망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세 가지의 철도 사업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 부분입니다. 이 중에 한 부분이 지금 우리 이원복 후보께서 질문 주셨던 장수 IC 부분의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국회의원 하셨습니다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오셔서 이게 왜 안 됐는지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였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 2월 달에 민자로 서창에서 김포까지 장수를 거쳐서 지하고속도로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교통 혼잡 구간이라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민자를 통해서 지하 유료도를 만들어낸다면은 지금 상습 정체 구간이 교통량 분산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이원복 후보께서는 윤관석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수 나들목 만성교통 체증처럼요. 동네 뒷골목 다니면 차량들을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좀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나아진 게 없이 더 악화됐다고 저는 느끼는데 본인께서는 더 발전됐다고 좋아졌다고 느끼시는지 악화됐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간석 2동 뒷골목, 그다음에 간석 3동의 그 시장 뒤에 산동네, 만수 5동, 만수 3동의 산동네 밑에 이런 데들이 다세대가 많이 몰려 있고 주차량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 저도 역시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청과 또 인천시와 저희 당의 구의원들과 함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작년 말 11월에 간석 3동, 그다음에 또 올해 2월에 만수 5동 두 군데 주차장 약 180면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재 가장 빠른 길은 공영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구와 시와 또 필요하면 국비를 갖다 유치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영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복합 시설을 많이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개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더욱더 확대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승원 후보께서 윤관석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 역시 30초입니다. 후보님이 지난번 이제 2012년 첫 출마할 때도 인천 지하철 2호선을 KTX 광명역 연장을 공약했고 그리고 2016년도 사실 똑같은 공약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 도합 8년입니다. 좀 더 새로운 경인 2호선을 들고 나왔긴 했지만 똑같은 공약을 벌써 세 번째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언제쯤 가능하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1경인철도는 이제 기지창이 굴에서 광명으로 옮기면서 어느 때보다 빨리 그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됐던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광명역까지 연결되는 사업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절대적인 구간이 경기도 쪽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시흥시, 광명시 또 경기도라는 광역 이 세 개의 단체와 노선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통합시켜 나가는 성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광명 쪽에 그 일정한 주택단지가 들어오긴 했다가 이거 취소되면서 경제성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최승원 후보도 힘을 모아준다면은 제가 공약했던 신안산선, 그것이 독산역이 됐던 어떤 형태 등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고 현재 인천시와 시흥시, 광명시, 경기도 함께 합동으로 공동으로 용역도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최승원 후보, 윤관석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구로에서 광명으로 기지창을 이전하는 문제도 광명시의 반대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남동구의 입장에서 그리고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경정철인 2호선을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먼저 추진하는 것이 선후에 있어서 더 빠르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철도망 계획은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독산까지 연결하는 인천 지하철 2호선 문제는 일단 국가철도망 4차 계획에 들어갈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야만 그 다음에 예타 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선 작업은 거기에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을 보태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경인 철도는 이미 국토부의 사타를 통해서 예타 대상에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노선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경제성에 충돌이 되지 않게 하면서 두 가지를 다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2경인 철도는 예타 대상까지 올라가서 심사를 잘 받으면 1년 내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러한 성과를 기초하면서도 또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신안산선 독산역이나 광명 쪽으로 연결하는 사업들도 국가철도망 4차 계획에 인천시와 또 중앙정부와 함께 의논해서 힘을 모아서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원복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볼 텐데요. 공약 발표 시간 역시 3분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듣고 난 후에 후보자들은 30초간 개별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또 30초간 보충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모두 1분씩 드립니다. 이원복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우선 남동구 살리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땅들과 환지를 해서라도 구도심의 추천안을 전면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 이동의 교통 접근망을 총점검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할 정도 레벨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나들목의 만성 정체 구간은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끼리 접속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아파트 재개발 등 소규모 재개발과 재건축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골목길에 CCTV 설치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살리기 공약입니다. 제2경인전철이 매우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인천의 300만 시민들이 제1경인전철에 목을 메고 가야 되겠습니까? 인천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연결돼 나가는 우리 서창동 지역을 반드시 관통해서 신천리와 광명과 서울 강남과 성남까지 연결해 나가는 제2경인전철 완공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요금은 완전 폐지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주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을 대한민국의 교육특구로 만들어서 동북아시아의 많은 또는 동남아시아권의 아시아권의 많은 젊은 학생들이 인천으로 유학 오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아시아 최고 수준의 대학 벨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가족공원을 전면 재개발해서 그 지역의 주거단지와 생태단지가 들어가고 스포츠 레저타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에 부평 가족공원 묘지도 바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을 해양 중심, 해양 문화 중심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인천이 나폴리라든가 내지는 밴쿠버라든가 일본의 요코하마 그런 수준으로 인천이 정말 멋있는 도시로 삶의 질 최우수 도시로 그렇게 바꿔나가지게 될 것입니다. 중앙 정치 공약입니다. 공천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완전 경선제로 받게 됩니다. 당원들 경선제로 받게 됩니다. 지방 행정구역을 전국을 약 25개 시도 정도로 통폐합시켜 나가는 쪽에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스톱 인허가청을 만들어서 국민의 웬만한 민원들이 거기서 그냥 다 해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이 공무원을 직접 상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재조정해서요. 그린벨트 이용 효율성을 대단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광장을 신설해서 앞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민주주의 제발 그만하고 대단히 조용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승원 후보께서 이원복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님의 정치개혁 공약 중에 정당개혁하고 공천이 이제 국민완전경선제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남동을 보더라도 완전경선제는 아니죠.
김지호 위원장님이 아웃된 상태에서 경선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또한 당에서 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사천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천 연수 같은 경우는 민경욱 의원이 2번 부활했습니다. 과연 이런 당에서 이게 정당 개혁이나 공천 개혁이 가능한 공약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의 얘기는 할 거 없고요. 그냥 제 얘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 완전 경선제로 한 당선된 후보입니다. 저는 당원들 경선에 있어 한 것도 아닙니다. 정당에서 국민 완전 경선제를 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가 그 당에 말하자면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당에서 모든 부분에 다 국민 완전 경선제를 하지 못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선출직 후보들이 당원들에 의해서 뽑아지는 게 정답입니다. 당원들은 좋은 후보를 만들어낼 의무가 있습니다. 잘못 만들어내 가지고 떨어지면 그 당원들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의 당원들도 좋은 후보를 내고 이쪽 당의 당원들도 좋은 후보를 내서 좋은 후보들끼리 좋은 경기를 하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가야 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승원 후보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다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오래전부터 모든 공직 후보자는 당원 전체에 투표로 선출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환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을 보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라는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어느 날은 현금 지원을 안 된다 그랬다가 며칠 전에는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주겠다. 사실 이게 국민들도 헷갈리거든요. 미래통합당의 이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는 인류가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중의 위기적 사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당황해하고 있고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해법을 내놓는 지도력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이 사태가 조금 진정된다 하더라도 제2의 코로나 사태, 신종 또 변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근본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이 문화 모든 것들이 근본적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이 고밀도의 인구가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몰려 사는 방식, 이 방식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문명사적인 경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돈 막 퍼주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윤관석 후보께서 이원복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이원복 후보님의 공약을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약집을 오기 전에 보다 보니까 이원복 후보님의 인천 살기 15대 공약 중에 네 번째 제3수도권 외곽고속도로 조기완공 추진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물러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네 번째 여기 들어가 있는데 현재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는 있지만 제3수도권 외곽고속도로는 현재 조기완공 추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제2 네, 질문 시간은 종료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요. 지금 제2 순환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곽에 한 번 더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화성까지 내려가고요. 경기도 쪽에서는 거의 강원도과 같이 접속되어지는 라인만까지로 계속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라운딩형 고속도로, 순환형 환형 고속도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이 환형 고속도로와 그 안에 내부에 십자가 형태의 고속도로들이 같이 접속되게 되면요, 수도권의 웬만한 교통체증은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3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들도 이제 벌써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보충 질문 있으시다면 윤관석 후보께서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 지금 제3순환 외곽도로를 얘기하지만 제2순환 외곽도로도 다 완공이 안 됐거든요. 또 인천에서 안산 구간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지역에서도 그걸 빨리 개통시켜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미 예타 통과하는데 관여를 했고 또 안산 인천 고속도로 타당성 예산 조사 10억도 확보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제3 그 외곽을 얘기하니까 이게 과연 실현성에 있어서
유권자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순환은 이미 됐다고 보고 제3을 얘기하신 건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국가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그 제3순환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거리도 많고요. 하기 때문에 또 총 공사비도 많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년 가야 또 맞습니다. 그것도요. 그러니까 국가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벌써 제2 순환 고속도로요. 아주 그 정체 현상도 지금 곳곳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 순환도 이제 빨리빨리 착공을 해 나가면서 부분적으로 해 나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연합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또 한 단계 더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후보자들의 공약과 그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이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각 후보마다 토론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주제들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후보자들끼리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도권 토론을 할 때는 가급적 1분을 넘기지 않으시고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하실 수는 없습니다. 모든 후보에게 1회 이상 질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총 8분 주어집니다. 윤관석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정치에서 막말과 지역 비하 발언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근절해야 될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이원모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에서 막말과 인천을 폄훼하는 발언은 계속되고 있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본성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낳게 합니다. 지난 18년도에 지방선거 때도 정태욱 전 원내대변인이 이분망천에 발언해서 인천의 시민들을 분노케 했는데 최근엔 또 연수갑의 정승현 후보가 인천 총구석 발언해서 시민들이 또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인천을 이렇게 자꾸 비하하는 것이 왜 그런지 또한 황교안 당대표는 호기심 N번방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고요. 어제는 관악갑의 김대우 후보가 30, 40대 논리가 없다라는 막말을 해서 또 그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라를 구하고 정치를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인데 해당 당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때는 우선 후보자 간 토론인데 후보자 당사자에 대한 것이 아닌 상태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지금 방송이라든가 언론의 환경상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본의 같은 것들을 제대로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꼬리 잡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역공하고 이런 형태의 잘못된 정치 문화도 전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것들을 비판받을 만큼 정말 그런 의도로 했는가 그것을 본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언어 습관, 이 언어 생활상에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자유롭게 얘기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도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딱 따가지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계속 역공을 취하거나 뭐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핀다면 이건 본질과 벗어난 싸움이 돼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여당이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윤관석 후보께 주도권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개인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 당에 대한 그 질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당의 후보들이 한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원복 후보께서 답변하신 것은 말의 본의를 봐야 된다. 전체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망천이라든지 인천 총구속 발언이라든지 호기심 N번방 발언이라든지 30, 40대 논리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옹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이렇게 퍼주기 이런 거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전체에게 전국 대상 확대에 대한 얘기를 저희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는 건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한 번에 2개씩 주셔가지고 1분 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언어학을 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흠 잡으려고 들면 곳곳에 흠 잡을 게 무수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한 부분을 딱 꼭 집어내서
그렇게 공세적으로 하는 행태들은 정치적 행태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퍼주기처럼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뭐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저희도 국민들에게 지금 상당히 사태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나 저나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비상적인 긴급 군안 지원금 같은 것들이 국민에게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뭐합니까? 옛날에는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나고 하면 원님이 원의 저기를 다 풀어서라도 다 방출미를 내지 않습니까? 네, 답변 시간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시 윤관석 후보께 주도권이 네, 주어집니다. 최승원 후보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공약 관련 부분인데 독산역까지 그러면은 제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연결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입장을 하시고 힘을 모아주시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에서 그 여러 가지 현안들 갖다가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협조를 부탁드릴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하철 2호선 연장이 사실 이제 남동구에 사는 저로서도 가장 빠르고 핵심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 저희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이제 플러스돼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서창동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운현역에서 서창으로 가는 것들은 현재상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2경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서창을 관통하고 제 마음 같아서는 인천 대공원역을 관통시키고 싶지만 그거는 어쨌든 예산 문제든 다양한 것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어찌되었건 남동구의 입장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1경인선과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통수단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이현무 의원님께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약을 보니까 아까 제3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우리가 21대 국회 임기는 이제 4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다 만드는 작업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요구되는 지역 현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공약들을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장기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또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당장의 공약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장차 좀 미래에 대한 것들만 좀 배치한 것이 아닌지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환 외곽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도 예를 들면 숭이동 쪽에 그렇게 외곽으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도로망들이 월곶을 지나서 화성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크게 라운딩 치는 것으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접속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벌써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할 일이 있고 중기간에 할 일이 있고 장기간에 할 일이 있게 되는데 항상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장기간에 할 것들을 염두에 둬가면서 중기, 장기, 초기 단기 것들도 이렇게 배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네, 계속해서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한 그 경제적 피해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제가 정책수석부의장으로서 각종 경제계와 많은 단체와 간담회도 해보고 또 최근에 선거를 치르면서 현장을 많이 가봤더니 기존의 복지 전달 체계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관광업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자영업자들과 그 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이 초유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경제대책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다 해서 결국 긴급재난지원금을 저희는 100% 전국 국민에게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을 보면은 어떤 때는 퍼주기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추경에 신중했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또 급기야 50만 원씩 당장 줘야 된다고 얘기해서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좀 제대로 입장을 가지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좀 건의하실 생각은 없는지 이원복 후보께 묻습니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답변 시간이 종료가 되어서요.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원복 후보께서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주도권 토론 시간은 총 8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이원복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윤관석 후보에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권이 들어와서 많은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그걸 정치 공세 내지는 색깔 공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 정권이 대단히 국가를 위험하게 끌고 나간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과거에 주사파를 했던 사람들이 이 권력의 중심 중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문들을 갖는 것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윤 후보께서도 과거에 혹시 주사파 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 지금 주사파에 대한 우리 윤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대부분 뭐 저희 정부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이 이제 과거에 민주화 활동을 했던 부분들 놓고 하신 얘기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그 군부 독재 때 어려웠을 때 그때 국민의 인권과 또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부분입니다. 저도 그때 함께 했습니다. 저는 아마 질의하신 이윤복 후보도 한때는 그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신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과장되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주사파가 우리 정부의 핵심이고 또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주사파 운동에 제가 참여했다고 묻는 것은 좀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 대한 부정이 아닌가 또 가짜 뉴스에 너무 현혹되신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뽑은 정통성 있는 문재인 정부고 또 모든 부분들이 국민의 검증을 거쳐서 현재 공직을 맡고 있고 안전하게 국민을 이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이원복 후보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본인의 답변 속에 나는 주체 사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든가 또 동의한다라든가 분명한 답변을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묻습니다. 네, 그런 질문은 우리 후보자가 한 상호 토론이긴 하지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미 국회의원을 3번째 출마한 사람입니다. 2번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런 사상에 동의하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민주화운동을 했었고 그건 나라를 갖다가 독재로부터 구하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보다는 좀 더 국가를 갖다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바랍니다. 아니 어떤 질문을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럴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제가 대변해서 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면 나는 주체 사상에 동의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얼버무리고 가는지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이는지 그것이 굉장히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의혹을 준다 이런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는 것이고 현 정권의 중요한 자리들 계시기 때문에 묻는 것인지 일반인들 같으면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현 정권의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체 사상 문제에 대해서 선명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체 사상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사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저 사람들한테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안심이 되는데 안심 안 되게끔 얼버무리니까 이 정권 이상하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하는 저는 당연히 주사파일 수 없는 사람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질문 시간은 끝났고요. 다음 답변은 어떤 분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 시간 답변자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뭐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해서 제 대답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철진한 색깔 논쟁보다는 엄중한 코로나와의 대전 전쟁을 이겨야 되는 국난을 극복해야 되는 위기에 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이 정부와 모두가 정치권이 모두가 힘을 모아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또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또 경제적 피해들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고 이 지원책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철진한 색깔 논쟁보다는 지금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국민의 어려움을 어떻게 정치권이 또 우리라는 후보로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원복 후보 주도권 있으십니다. 자꾸 철진한 얘기하는데요. 철이 다시 왔습니다. 철진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당신들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달라. 질문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따져 묻는 것이지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진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는 진보돼야 됩니다. 자꾸 진보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신이라는 것은 저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첫째 자유를 존중하는 정신이 진보 정신입니다. 두 번째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진보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투명성을 존중하는 것이 진보 정신입니다. 그러면 자유와 인권과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 윤관석 후보께서는 과연 이 정부의 자유에 대한 자세, 인권에 대한 자세, 투명성에 대한 자세,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그런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이게 뭐 예. 그러니까 후보가 후보의 사상 검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철지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식의 논쟁이나 그 프레임에서는 이미 다 훨씬 더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과거같이 뭐 종북 논쟁이라든가 그 좌파 논쟁이라든가 색깔 논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국민들에게는 다 정리되어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아까도 강조합니다마는 코로나 위기 때 얼마나 능력을 보이는 정치 세력이 있는가. 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앞으로 그 코로나가 가져올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갖다가 따져 묻고 거기에 답을 하는 것이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의 좀 중요한 생각이라고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더 말씀드릴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전혀 전과도 없고요. 그리고 누구처럼 전과도 없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 이미 국민의 선출을 받은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 여기까지 듣겠고요. 네. 모든 후보에게 1회 이상 질문해 주셔야 되기 대단히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마지막 네. 한 마디만 더 네, 묻겠습니다. 최승원 후보께 질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승원 후보님, 이번에 근본의 선거법 통과를 정의당이 1+4 형태로 해가지고 어쨌든 일을 처리했는데 현재 여당 편을 들어가면서 청구를 시켰는데 지금 와서 후회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궁금해합니다. 예. 저희의 기본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5%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국회 내에 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까지는 승자 독식의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 부족하지만 진일보 전진한다는 입장에서 충분히 합의하고 있었던 거고, 하지만 그거는 지금 이원복 후보가 저한테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먼저 꼼수를 쓰면서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쓴 겁니다. 이 꼼수를 쓰면서 만들어진 이 표들이 사실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당들 맞습니까? 국민들한테 최소한 내가 무엇이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없는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꼼수를 쓴 두 정당이 이번엔 정말 잘못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개혁적인 선거법으로 만들자라고 저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시간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제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최승원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주도권 토론 시간은 총 8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승원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윤관석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이 사실 2월 10일 국회 청원 1호로 접수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개정법에서는 청원 내용이 빠진 채 졸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 텔레그램 N번방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각 당과 각 의원실에 제안을 했지만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는 한 분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위성정당 만들려고 바쁘셨는지 모르겠지만 500만이 바라는 법안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청원이 들어왔던 거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간다라는 거는 저는 21대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뜻에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텔레그램 N번방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국회 저희 찬성하고요. 저희 원내대표가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정 협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엄격한 수사 및 처벌 강화,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의 하한 설정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에서 입법 지원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소위 N번방 재벌 방지 3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입법 지원과 공조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총선이 한 8일 정도 남았습니다. 끝나면 바로 적극적으로 저희 당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처벌 입법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인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같은 문제로 이원복 후보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텔레그램 N번방에 호기심에 입장한 사람은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시죠? 돈을 지불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그냥 돈이 아니라 사이버 머니를 지불해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 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간 입장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이 문제는 사실 범죄와 호기심을 구분 못하는 거 아닌가. 사실 국회라는 곳은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곳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당 대표께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저는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후보님은 당 대표님이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선거운동 워낙 힘들게 여러 군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지금 황교안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텔레그램 N번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러이러한 요새 뉴스가 이런 게 뜨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 수준에서 제가 인식하고 있지 디테일하게까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계속해서 최승원 후보께서 주도권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원복 후보한테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이제 언론에 의하면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개발 사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사실 이제 들어가셨다가 사기 전과 논란으로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그 전까지 어떻게 대표이사를 취임하는데 이 전과가 안 드러날 수 있는지 혹시 과정에서 본인이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때 언론에서는 사퇴만 나왔지 과정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사장직 그건 전과 유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지원서를 낸 것입니다. 그 내고 그 위원회에서 하자가 없다 해가지고 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도 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입니다. 들어간 다음에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됐지만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건 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터지고 나니까 그 당시에도 선거가 있게 됐습니다. 보궐선거가요.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전과가 있어도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세를 피니까 제가 저희 당의 후보한테 누가 될까봐 나 하나만 그만이지 그래서 그만두게 된 것이 전모인 것입니다. 네, 답변 시간 종료됐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실 생각이시면 최승원 후보께서는 들으셔도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윤관석 후보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래통합당이 먼저 꼼수와 반칙으로 위성정당을 만든 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만들었습니다. 소수 정당을 배려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정의당은 그 중간에서 피해자였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과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 보면은 같이 하고자 했던 녹색당도 쫓겨났고 참여하겠다는 민중당은 받지 않고 결국 자기 입맛대로 다른 위성정당을 만드는 꼴이 됐습니다. 국민의 뜻대로 된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한 것이 이번 선거법 개정의 핵심인데 윤관석 후보님도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을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지금 이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 이런 꼼수 위정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 선거 룰이 정말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제는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21대 국회 선거 제도입니다. 저도 지난 시기에 정치개혁 특위 간사로서 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함께 다양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논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적용이 됐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그 지지율과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자는 것이 1차적인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양한 정당의 제도권 진입을 갖다가 만들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아주 공개적으로 후한무치하게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정당, 위성 정당을 창당을 선언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뒤에 보니까 전체적인 그 선거 결과가 민심과는 오히려 반대로 왜곡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위성 정당을 창당해 나갔습니다. 저희 당에서 그 미래정당 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은 정당 방위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사실 21대 국회의 모습을 봤을 때 어차피 두 개의 거대 정당은 교섭단체입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최소한 얘기가 통하는 하나의 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야지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원활할 수 있고, 근데 본인들의 이권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관석 후보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복합 건물을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는 여당, 특히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국토위 간사로서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정의당은 공직자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의무화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처분할 생각은 있으신 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전혀 당에서 저희의 부동산 보유 기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주도권 토론은 종료가 됐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2분씩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복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동구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참 정치가 너무너무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값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당을 봐도 참 이쁘고 저 정당을 쳐다보면 참 늠름하고, 언제나 우리가 이런 시대를 한번 맛보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권과 자유, 투명성, 과학주의 이런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사이비 진보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야말로 진정한 진보주의다. 저는 항상 마음속에 자부를 하고 자처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제가 소위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분법 프레임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소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늘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정파적을 떠나서요.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선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가치관들이 잘못 왜곡되고 아주 타락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정말 필요합니다. 당선되면 저 자신부터 변화되고 저희 당부터 변화시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저희 당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당의 변화를 보고 바로 지금 집권당이나 옆에 계신 정의당이나 이런 데들도 저희 당의 변화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의 이 의회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훼손되면 나라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주시고 이번 선거에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승원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남동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생명과 건강위기,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까지 국민 편에서 민생을 지키는 정당 어디겠습니까?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해고를 막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정당은 정의당입니다.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의 편에서 위기를 막을 정당은 오직 정의당입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차별과 외면을 막아낼 정당도 오직 정의당입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무상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삶과 생존권을 지키는 복지 기준을 높이는 방향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정당, 한국 정치에는 꼭 필요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룰을 어기고 부정과 반칙으로 만들어진 정당은 정쟁과 대결만 계속할 것입니다.
국민보다 서로의 밥그릇만 관심을 둔 정당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힘과 특권으로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정치 세력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거대 기득권 양당의 비례 위성 정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남동구에는 2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명의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이 있습니다. 정당 투표도 정의당에 지지해 주시면 남동구에 3명의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기호 6번 최승원과 정당 투표도 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최승원과 배진교가 살기 좋은 남동구와 국회를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관석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아까 답변을 충분히 못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남동구의 소형 아파트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배우자는 본인이 시집 오기 전부터 살았던 집에 작은 지분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당의 기준과 원칙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최근에 그런 보도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여기저기 다 몸이 중요하지만 어느 한 부위가 아프면 우리 온몸은 그 아픈 곳을 중심으로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의 중심을 우리 국민이 또 시민이 주민이 아픈 곳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픈 곳이 중심이 돼서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코로나19의 국난 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또 인천의 모든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선 기간 중에 제가 공약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남동구와 인천의 교통혁명을 이끌어내겠습니다. GTX-B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제2경인선 빨리 심사받아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2호선 연장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서창 장수 IC 김포 지하고속도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주차 교통난 해소 문제 등도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깨끗한 정치인 35년 남동 지킴이 또 준비된 국토교통위원장 윤관석을 잘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3선의 준비된 힘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 주민 곁에 서서 지역 발전과 어려움에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힘내시고 국난 극복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 인천 남동구 을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남동구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인천 남동구 을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